찌는 듯한 무더위와 높은 습도가 계속되는 장마철, 여러분의 여름은 안녕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시기가 되면 기력이 없고 입맛마저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여름의 더위는 매년 겪는 일이지만 참 익숙해지기 어려운 손님과도 같죠. 어쩌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께서 힘겨운 시절을 나실 때 이 여름의 무더위가 얼마나 큰 고역이었을지 짐작해봅니다. 오늘 지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시원한 활력을 불어넣어줄 아주 특별한 여름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하얀 오이 물김치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시원한 바람 한 줄기를 선물한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 펼쳐질 다채로운 지혜의 여정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만들 하얀 오이 물김치는 일반적인 김치와는 조금 다릅니다. 맵고 짠 젓갈이나 고춧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소금과 채소 본연의 맛으로 국물을 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맛이 지극히 깔끔하고 뒷맛은 청량하기 그지없죠. 마치 맑은 샘물을 마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김치 한 그릇이면 더위에 잃었던 입맛이 돌아오고 온몸에 생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 요리의 주인공인 오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철 오이는 그 자체로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갈증 해소에 탁월하고 차가운 성질은 몸에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싱싱한 오이를 고르셨다면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세척입니다. 많은 분들이 굵은 소금으로 오이 표면을 문질러 씻는 것이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오이의 연한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이 상처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 김치를 담갔을 때 오이가 쉽게 물러지는 원인이 됩니다. 대신 물에 굵은 소금을 넉넉히 풀어 진한 소금물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소금물 속에서 손으로 부드럽게 오이를 비벼가며 닦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이의 상처를 내지 않으면서도 표면의 불순물을 아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깨끗이 씻은 오이는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합니다. 길이는 약 4-5cm 정도로 잘라주고 다시 세로로 4등분하여 길쭉한 막대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너무 얇지 않게 도톰하게 썰어야 오이의 아삭한 식감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오이를 마지막까지 무르지 않고 마치 갖다 낸 것처럼 아삭하게 만드는 비법입니다. 많은 주부님들께서 물김치를 담그면 처음엔 맛있는데 나중엔 오이가 물러져서 버리게 된다고 아쉬워하십니다. 오늘 그 고민을 완전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결은 바로 뜨거운 소금물에 있습니다. 냄비에 물을 팔팔 끓이다가 굵은 소금을 4큰술 정도 넣고 완전히 녹여주세요. 소금 입자가 보이지 않을 만큼 잘 녹았다면 불을 끄고 이 뜨거운 소금물을 방금 썰어둔 오이에 그대로 부어주는 겁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오이가 익어서 물컹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식감을 살리는 역발상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 잠긴 오이를 정확히 20분간 그대로 둡니다. 이 과정은 오이의 조직을 순간적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나면 재빨리 오이를 건져내 차가운 물에 여러 번 헹궈 열기를 완전히 빼줍니다. 이 과정을 한국의 목욕 문화에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온탕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냉탕으로 옮겨가면 피부가 어떻게 되나요? 더욱 탱탱하고 탄력이 생기죠. 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물로 긴장감을 주고 차가운 물로 수축시키면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아삭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식감의 비밀입니다. 이제 오이의 준비가 끝났으니 김치의 생명수인 국물을 만들 차례입니다. 믹서에 생수 7컵을 붓고 여기에 양파 반 개, 그리고 단맛과 시원한 향을 내줄 대파의 흰 부분만 15cm 길이로 잘라 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법 재료, 바로 찬밥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김치를 담글 때 찹쌀이나 밀가루로 풀을 쑤어 넣었습니다. 이는 국물에 은은한 단맛과 농도를 더해 발효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 생활에 풀을 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죠. 이때 찬밥 서너 큰술을 넣어주는 것이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밥알이 가진 전분이 풀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면서 국물 맛을 한층 더 부드럽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국물의 전체 간을 맞춰줄 굵은 소금 4큰술과 설탕 대신 깔끔한 단맛을 내는 올리고당을 조금 넣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재료가 완전히 갈려 아주 고운 입자가 될 때까지 믹서를 최대한 오래 작동시켜주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 모든 재료를 합쳐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할 시간입니다. 김치를 담을 깨끗한 통을 준비하고 먼저 3cm 길이로 썰어둔 향긋한 부추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하얀 김치에 화사한 색감을 더해줄 홍고추와 기분 좋은 칼칼함을 선사할 청양고추를 씨를 털어내고 어슷 썰어 넣어줍니다. 고추 씨를 제거하는 이유는 국물을 최대한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위에 아삭하게 절여진 오이를 모두 담아주세요. 자, 이제 믹서에 갈아둔 국물을 부을 차례입니다. 하지만 그냥 붓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더기 없는 맑은 국물을 원하기 때문이죠. 고운 채를 통 위에 걸치고 믹서에 갈아둔 재료를 체에 부어 국물만 아래로 걸러냅니다. 숟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면 채소의 맛과 향이 담긴 액기스만 맑게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남겨두었던 생수 7컵을 마저 부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또 있습니다. 김치에 빠질 수 없는 마늘과 생강은 언제 넣을까요? 마늘을 처음부터 믹서에 함께 갈아버리면 발효 과정에서 군내가 나고 김치가 너무 빨리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진 마늘은 모든 재료를 합친 마지막에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물을 마실 때 생강 건더기가 씹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강청을 반 작은 술만 넣어주면 깔끔하게 향만 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재료가 아름답게 어우러졌습니다. 뚜껑을 닫고 실온에서 반나절 정도 두어 숙성을 시작합니다. 김치가 맛있게 익어가는 기분 좋은 냄새가 솔솔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 냉장고로 옮겨 차갑게 보관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드시면 세상에서 가장 시원하고 맛있는 하얀 오이 물김치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잘 익은 김치 한 그릇을 꺼내봅니다. 살얼음이 동동 뜬 맑은 국물과 선명한 초록빛의 오이, 그 사이를 수놓은 붉은 고추와 부추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먼저 국물부터 한 모금 마셔봅니다. 머리가 띵할 정도로 시원하고 깔끔한 맛. 양파와 대파에서 우러난 자연스러운 단맛과 소금의 짭짤함, 그리고 끝에 살짝 스치는 청양고추의 칼칼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이어서 오이를 한 입 베어 뭅니다. 아삭,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오이의 향.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오가며 단련된 오이는 조금의 물음도 없이 놀라운 식감을 자랑합니다. 국물과 오이가 전혀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완벽한 맛으로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 김치 국물에 차가운 소면을 말아 먹어도 별미이고 뜨거운 밥을 말아 후루룩 넘기면 더위로 잃었던 입맛이 단번에 돌아올 것입니다. 올여름 무더위에 지쳐 힘드시다면 오늘 배운 지혜를 꼭 활용해 보십시오. 부엌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만드는 이 시원한 김치 한 통이 여러분의 여름 내내 든든한 행복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늘 시원한 웃음과 건강한 활력이 가득하기를. 찌는 듯한 무더위와 높은 습도가 계속되는 장마철, 여러분의 여름은 안녕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시기가 되면 기력이 없고 입맛마저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여름의 더위는 매년 겪는 일이지만 참 익숙해지기 어려운 손님과도 같죠. 어쩌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께서 힘겨운 시절을 나실 때 이 여름의 무더위가 얼마나 큰 고역이었을지 짐작해봅니다. 오늘 지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시원한 활력을 불어넣어줄 아주 특별한 여름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하얀 오이 물김치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시원한 바람 한 줄기를 선물한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 펼쳐질 다채로운 지혜의 여정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만들 하얀 오이 물김치는 일반적인 김치와는 조금 다릅니다. 맵고 짠 젓갈이나 고춧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소금과 채소 본연의 맛으로 국물을 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맛이 지극히 깔끔하고 뒷맛은 청량하기 그지없죠. 마치 맑은 샘물을 마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김치 한 그릇이면 더위에 잃었던 입맛이 돌아오고 온몸에 생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 요리의 주인공인 오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철 오이는 그 자체로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갈증 해소에 탁월하고 차가운 성질은 몸에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싱싱한 오이를 고르셨다면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세척입니다. 많은 분들이 굵은 소금으로 오이 표면을 문질러 씻는 것이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오이의 연한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이 상처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 김치를 담갔을 때 오이가 쉽게 물러지는 원인이 됩니다. 대신 물에 굵은 소금을 넉넉히 풀어 진한 소금물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소금물 속에서 손으로 부드럽게 오이를 비벼가며 닦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이의 상처를 내지 않으면서도 표면의 불순물을 아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깨끗이 씻은 오이는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합니다. 길이는 약 4-5cm 정도로 잘라주고 다시 세로로 4등분하여 길쭉한 막대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너무 얇지 않게 도톰하게 썰어야 오이의 아삭한 식감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오이를 마지막까지 무르지 않고 마치 갖다 낸 것처럼 아삭하게 만드는 비법입니다. 많은 주부님들께서 물김치를 담그면 처음엔 맛있는데 나중엔 오이가 물러져서 버리게 된다고 아쉬워하십니다. 오늘 그 고민을 완전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결은 바로 뜨거운 소금물에 있습니다. 냄비에 물을 팔팔 끓이다가 굵은 소금을 4큰술 정도 넣고 완전히 녹여주세요. 소금 입자가 보이지 않을 만큼 잘 녹았다면 불을 끄고 이 뜨거운 소금물을 방금 썰어둔 오이에 그대로 부어주는 겁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오이가 익어서 물컹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식감을 살리는 역발상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 잠긴 오이를 정확히 20분간 그대로 둡니다. 이 과정은 오이의 조직을 순간적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나면 재빨리 오이를 건져내 차가운 물에 여러 번 헹궈 열기를 완전히 빼줍니다. 이 과정을 한국의 목욕 문화에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온탕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냉탕으로 옮겨가면 피부가 어떻게 되나요? 더욱 탱탱하고 탄력이 생기죠. 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물로 긴장감을 주고 차가운 물로 수축시키면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아삭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식감의 비밀입니다. 이제 오이의 준비가 끝났으니 김치의 생명수인 국물을 만들 차례입니다. 믹서에 생수 7컵을 붓고 여기에 양파 반 개, 그리고 단맛과 시원한 향을 내줄 대파의 흰 부분만 15cm 길이로 잘라 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법 재료, 바로 찬밥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김치를 담글 때 찹쌀이나 밀가루로 풀을 쑤어 넣었습니다. 이는 국물에 은은한 단맛과 농도를 더해 발효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 생활에 풀을 쓰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죠. 이때 찬밥 서너 큰술을 넣어주는 것이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밥알이 가진 전분이 풀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면서 국물 맛을 한층 더 부드럽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국물의 전체간을 맞춰줄 굵은 소금 4큰술과 설탕 대신 깔끔한 단맛을 내는 올리고당을 조금 넣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재료가 완전히 갈려 아주 고운 입자가 될 때까지 믹서를 최대한 오래 작동시켜주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 모든 재료를 합쳐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할 시간입니다. 김치를 담을 깨끗한 통을 준비하고 먼저 3cm 길이로 썰어둔 향긋한 부추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하얀 김치에 화사한 색감을 더해줄 홍고추와 기분 좋은 칼칼함을 선사할 청양고추를 씨를 털어내고 어슷 썰어 넣어줍니다. 고추 씨를 제거하는 이유는 국물을 최대한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위에 아삭하게 절여진 오이를 모두 담아주세요. 자, 이제 믹서에 갈아둔 국물을 부을 차례입니다. 하지만 그냥 붓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더기 없는 맑은 국물을 원하기 때문이죠. 고운 채를 통 위에 걸치고 믹서에 갈아둔 재료를 체에 부어 국물만 아래로 걸러냅니다. 숟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면 채소의 맛과 향이 담긴 액기스만 맑게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남겨두었던 생수 7컵을 마저 부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또 있습니다. 김치에 빠질 수 없는 마늘과 생강은 언제 넣을까요? 마늘을 처음부터 믹서에 함께 갈아버리면 발효 과정에서 군내가 나고 김치가 너무 빨리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진 마늘은 모든 재료를 합친 마지막에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물을 마실 때 생강 건더기가 씹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강청을 반 작은 술만 넣어주면 깔끔하게 향만 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재료가 아름답게 어우러졌습니다. 뚜껑을 닫고 실온에서 반나절 정도 두어 숙성을 시작합니다. 김치가 맛있게 익어가는 기분 좋은 냄새가 솔솔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 냉장고로 옮겨 차갑게 보관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드시면 세상에서 가장 시원하고 맛있는 하얀 오이 물김치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잘 익은 김치 한 그릇을 꺼내봅니다. 살얼음이 동동 뜬 맑은 국물과 선명한 초록빛의 오이, 그 사이를 수놓은 붉은 고추와 부추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먼저 국물부터 한 모금 마셔봅니다. 아,
머리가 띵할 정도로 시원하고 깔끔한 맛. 양파와 대파에서 우러난 자연스러운 단맛과 소금의 짭짤함, 그리고 끝에 살짝 스치는 청양고추의 칼칼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이어서 오이를 한 입 베어 뭅니다. 아삭,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오이의 향.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오가며 단련된 오이는 조금의 물음도 없이 놀라운 식감을 자랑합니다. 국물과 오이가 전혀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완벽한 맛으로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 김치 국물에 차가운 소면을 말아 먹어도 별미이고 뜨거운 밥을 말아 후루룩 넘기면 더위로 잃었던 입맛이 단번에 돌아올 것입니다. 올여름 무더위에 지쳐 힘드시다면 오늘 배운 지혜를 꼭 활용해 보십시오. 부엌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만드는 이 시원한 김치 한 통이 여러분의 여름 내내 든든한 행복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늘 시원한 웃음과 건강한 활력이 가득하기를. 찌는 듯한 무더위와 높은 습도가 계속되는 장마철, 여러분의 여름은 안녕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시기가 되면 기력이 없고 입맛마저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여름의 더위는 매년 겪는 일이지만 참 익숙해지기 어려운 손님과도 같죠. 어쩌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께서 힘겨운 시절을 나실 때 이 여름의 무더위가 얼마나 큰 고역이었을지 짐작해봅니다. 오늘 지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시원한 활력을 불어넣어줄 아주 특별한 여름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하얀 오이 물김치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시원한 바람 한 줄기를 선물한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 펼쳐질 다채로운 지혜의 여정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만들 하얀 오이 물김치는 일반적인 김치와는 조금 다릅니다. 맵고 짠 젓갈이나 고춧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소금과 채소 본연의 맛으로 국물을 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맛이 지극히 깔끔하고 뒷맛은 청량하기 그지없죠. 마치 맑은 샘물을 마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김치 한 그릇이면 더위에 잃었던 입맛이 돌아오고 온몸에 생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 요리의 주인공인 오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철 오이는 그 자체로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갈증 해소에 탁월하고 차가운 성질은 몸에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싱싱한 오이를 고르셨다면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세척입니다. 많은 분들이 굵은 소금으로 오이 표면을 문질러 씻는 것이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오이의 연한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이 상처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 김치를 담갔을 때 오이가 쉽게 물러지는 원인이 됩니다. 대신 물에 굵은 소금을 넉넉히 풀어 진한 소금물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소금물 속에서 손으로 부드럽게 오이를 비벼가며 닦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이의 상처를 내지 않으면서도 표면의 불순물을 아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깨끗이 씻은 오이는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합니다. 길이는 약 4-5cm 정도로 잘라주고 다시 세로로 4등분하여 길쭉한 막대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너무 얇지 않게 도톰하게 썰어야 오이의 아삭한 식감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오이를 마지막까지 무르지 않고 마치 갖다 낸 것처럼 아삭하게 만드는 비법입니다. 많은 주부님들께서 물김치를 담그면 처음엔 맛있는데
나중엔 오이가 물러져서 버리게 된다고 아쉬워하십니다. 오늘 그 고민을 완전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결은 바로 뜨거운 소금물에 있습니다. 냄비에 물을 팔팔 끓이다가 굵은 소금을 4큰술 정도 넣고 완전히 녹여주세요. 소금 입자가 보이지 않을 만큼 잘 녹았다면 불을 끄고 이 뜨거운 소금물을 방금 썰어둔 오이에 그대로 부어주는 겁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오이가 익어서 물컹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식감을 살리는 역발상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 잠긴 오이를 정확히 20분간 그대로 둡니다. 이 과정은 오이의 조직을 순간적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나면 재빨리 오이를 건져내 차가운 물에 여러 번 헹궈 열기를 완전히 빼줍니다. 이 과정을 한국의 목욕 문화에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온탕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냉탕으로 옮겨가면 피부가 어떻게 되나요? 더욱 탱탱하고 탄력이 생기죠. 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물로 긴장감을 주고 차가운 물로 수축시키면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아삭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식감의 비밀입니다. 이제 오이의 준비가 끝났으니 김치의 생명수인 국물을 만들 차례입니다. 믹서에 생수 7컵을 붓고 여기에 양파 반 개, 그리고 단맛과 시원한 향을 내줄 대파의 흰 부분만 15cm 길이로 잘라 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법 재료, 바로 찬밥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김치를 담글 때 찹쌀이나 밀가루로 풀을 쑤어 넣었습니다. 이는 국물에 은은한 단맛과 농도를 더해 발효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 생활에 풀을 쓰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죠. 이때 찬밥 서너 큰술을 넣어주는 것이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밥알이 가진 전분이 풀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면서 국물 맛을 한층 더 부드럽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국물의 전체 간을 맞춰줄 굵은 소금 4큰술과 설탕 대신 깔끔한 단맛을 내는 올리고당을 조금 넣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재료가 완전히 갈려 아주 고운 입자가 될 때까지 믹서를 최대한 오래 작동시켜주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 모든 재료를 합쳐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할 시간입니다. 김치를 담을 깨끗한 통을 준비하고 먼저 3cm 길이로 썰어둔 향긋한 부추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하얀 김치에 화사한 색감을 더해줄 홍고추와 기분 좋은 칼칼함을 선사할 청양고추를 씨를 털어내고 어슷 썰어 넣어줍니다. 고추씨를 제거하는 이유는 국물을 최대한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위에 아삭하게 절여진 오이를 모두 담아주세요. 자, 이제 믹서에 갈아둔 국물을 부을 차례입니다. 하지만 그냥 붓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더기 없는 맑은 국물을 원하기 때문이죠. 고운 채를 통 위에 걸치고 믹서에 갈아둔 재료를 체에 부어 국물만 아래로 걸러냅니다. 숟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면 채소의 맛과 향이 담긴 액기스만 맑게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남겨두었던 생수 7컵을 마저 부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또 있습니다. 김치에 빠질 수 없는 마늘과 생강은 언제 넣을까요? 마늘을 처음부터 믹서에 함께 갈아버리면 발효 과정에서 군내가 나고 김치가 너무 빨리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진 마늘은 모든 재료를 합친 마지막에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물을 마실 때 생강 건더기가 씹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강청을 반 작은 술만 넣어주면 깔끔하게 향만 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재료가 아름답게 어우러졌습니다. 뚜껑을 닫고 실온에서 반나절 정도 두어 숙성을 시작합니다. 김치가 맛있게 익어가는 기분 좋은 냄새가 솔솔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 냉장고로 옮겨 차갑게 보관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드시면 세상에서 가장 시원하고 맛있는 하얀 오이 물김치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잘 익은 김치 한 그릇을 꺼내봅니다. 살얼음이 동동 뜬 맑은 국물과 선명한 초록빛의 오이, 그 사이를 수놓은 붉은 고추와 부추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먼저 국물부터 한 모금 마셔봅니다. 아! 머리가 띵할 정도로 시원하고 깔끔한 맛. 양파와 대파에서 우러난 자연스러운 단맛과 소금의 짭짤함, 그리고 끝에 살짝 스치는 청양고추의 칼칼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이어서 오이를 한 입 베어 뭅니다. 아삭,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오이의 향.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오가며 단련된 오이는 조금의 물음도 없이 놀라운 식감을 자랑합니다. 국물과 오이가 전혀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완벽한 맛으로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 김치 국물에 차가운 소면을 말아 먹어도 별미이고 뜨거운 밥을 말아 후루룩 넘기면 더위로 잃었던 입맛이 단번에 돌아올 것입니다. 올여름 무더위에 지쳐 힘드시다면 오늘 배운 지혜를 꼭 활용해 보십시오. 부엌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만드는 이 시원한 김치 한 통이 여러분의 여름 내내 든든한 행복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늘 시원한 웃음과 건강한 활력이 가득하기를. 찌는 듯한 무더위와 높은 습도가 계속되는 장마철, 여러분의 여름은 안녕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시기가 되면 기력이 없고 입맛마저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여름의 더위는 매년 겪는 일이지만 참 익숙해지기 어려운 손님과도 같죠. 어쩌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께서 힘겨운 시절을 나실 때 이 여름의 무더위가 얼마나 큰 고역이었을지 짐작해봅니다. 오늘 지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시원한 활력을 불어넣어줄 아주 특별한 여름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하얀 오이 물김치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시원한 바람 한 줄기를 선물한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 펼쳐질 다채로운 지혜의 여정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만들 하얀 오이 물김치는 일반적인 김치와는 조금 다릅니다. 맵고 짠 젓갈이나 고춧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소금과 채소 본연의 맛으로 국물을 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맛이 지극히 깔끔하고 뒷맛은 청량하기 그지없죠. 마치 맑은 샘물을 마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김치 한 그릇이면 더위에 잃었던 입맛이 돌아오고 온몸에 생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 요리의 주인공인 오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철 오이는 그 자체로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갈증 해소에 탁월하고 차가운 성질은 몸에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싱싱한 오이를 고르셨다면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세척입니다. 많은 분들이 굵은 소금으로 오이 표면을 문질러 씻는 것이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오이의 연한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이 상처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 김치를 담갔을 때 오이가 쉽게 물러지는 원인이 됩니다. 대신 물에 굵은 소금을 넉넉히 풀어 진한 소금물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소금물 속에서 손으로 부드럽게 오이를 비벼가며 닦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이의 상처를 내지 않으면서도 표면의 불순물을 아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깨끗이 씻은 오이는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합니다.
길이는 약 4-5cm 정도로 잘라주고 다시 세로로 4등분하여 길쭉한 막대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너무 얇지 않게 도톰하게 썰어야 오이의 아삭한 식감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오이를 마지막까지 무르지 않고 마치 갖다 낸 것처럼 아삭하게 만드는 비법입니다. 많은 주부님들께서 물김치를 담그면 처음엔 맛있는데 나중엔 오이가 물러져서 버리게 된다고 아쉬워하십니다. 오늘 그 고민을 완전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결은 바로 뜨거운 소금물에 있습니다. 냄비에 물을 팔팔 끓이다가 굵은 소금을 4큰술 정도 넣고 완전히 녹여주세요. 소금 입자가 보이지 않을 만큼 잘 녹았다면 불을 끄고 이 뜨거운 소금물을 방금 썰어둔 오이에 그대로 부어주는 겁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오이가 익어서 물컹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식감을 살리는 역발상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 잠긴 오이를 정확히 20분간 그대로 둡니다. 이 과정은 오이의 조직을 순간적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나면 재빨리 오이를 건져내 차가운 물에 여러 번 헹궈 열기를 완전히 빼줍니다. 이 과정을 한국의 목욕 문화에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온탕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냉탕으로 옮겨가면 피부가 어떻게 되나요? 더욱 탱탱하고 탄력이 생기죠. 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물로 긴장감을 주고 차가운 물로 수축시키면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아삭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식감의 비밀입니다. 이제 오이의 준비가 끝났으니 김치의 생명수인 국물을 만들 차례입니다. 믹서에 생수 7컵을 붓고 여기에 양파 반 개, 그리고 단맛과 시원한 향을 내줄 대파의 흰 부분만 15cm 길이로 잘라 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법 재료, 바로 찬밥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김치를 담글 때 찹쌀이나 밀가루로 풀을 쑤어 넣었습니다. 이는 국물에 은은한 단맛과 농도를 더해 발효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 생활에 풀을 쓰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죠. 이때 찬밥 서너 큰술을 넣어주는 것이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밥알이 가진 전분이 풀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면서 국물 맛을 한층 더 부드럽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국물의 전체 간을 맞춰줄 굵은 소금 4큰술과 설탕 대신 깔끔한 단맛을 내는 올리고당을 조금 넣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재료가 완전히 갈려 아주 고운 입자가 될 때까지 믹서를 최대한 오래 작동시켜주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 모든 재료를 합쳐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할 시간입니다. 김치를 담을 깨끗한 통을 준비하고 먼저 3cm 길이로 썰어둔 향긋한 부추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하얀 김치에 화사한 색감을 더해줄 홍고추와 기분 좋은 칼칼함을 선사할 청양고추를 씨를 털어내고 어슷 썰어 넣어줍니다. 고추씨를 제거하는 이유는 국물을 최대한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위에 아삭하게 절여진 오이를 모두 담아주세요. 자, 이제 믹서에 갈아둔 국물을 부을 차례입니다. 하지만 그냥 붓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더기 없는 맑은 국물을 원하기 때문이죠. 고운 채를 통 위에 걸치고 믹서에 갈아둔 재료를 체에 부어 국물만 아래로 걸러냅니다. 숟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면 채소의 맛과 향이 담긴 액기스만 맑게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남겨두었던 생수 7컵을 마저 부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또 있습니다. 김치에 빠질 수 없는 마늘과 생강은 언제 넣을까요? 마늘을 처음부터 믹서에 함께 갈아버리면 발효 과정에서 군내가 나고 김치가 너무 빨리 쉬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진 마늘은 모든 재료를 합친 마지막에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물을 마실 때 생강 건더기가 씹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강청을 반 작은 술만 넣어주면 깔끔하게 향만 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재료가 아름답게 어우러졌습니다. 뚜껑을 닫고 실온에서 반나절 정도 두어 숙성을 시작합니다. 김치가 맛있게 익어가는 기분 좋은 냄새가 솔솔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 냉장고로 옮겨 차갑게 보관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드시면 세상에서 가장 시원하고 맛있는 하얀 오이 물김치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잘 익은 김치 한 그릇을 꺼내봅니다. 살얼음이 동동 뜬 맑은 국물과 선명한 초록빛의 오이, 그 사이를 수놓은 붉은 고추와 부추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먼저 국물부터 한 모금 마셔봅니다. 머리가 띵할 정도로 시원하고 깔끔한 맛. 양파와 대파에서 우러난 자연스러운 단맛과 소금의 짭짤함, 그리고 끝에 살짝 스치는 청양고추의 칼칼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이어서 오이를 한 입 베어 뭅니다. 아삭,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오이의 향.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오가며 단련된 오이는 조금의 물음도 없이 놀라운 식감을 자랑합니다. 국물과 오이가 전혀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완벽한 맛으로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 김치 국물에 차가운 소면을 말아 먹어도 별미이고 뜨거운 밥을 말아 후루룩 넘기면 더위로 잃었던 입맛이 단번에 돌아올 것입니다. 올여름 무더위에 지쳐 힘드시다면 오늘 배운 지혜를 꼭 활용해 보십시오. 부엌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만드는 이 시원한 김치 한 통이 여러분의 여름 내내 든든한 행복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늘 시원한 웃음과 건강한 활력이 가득하기를. 찌는 듯한 무더위와 높은 습도가 계속되는 장마철, 여러분의 여름은 안녕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시기가 되면 기력이 없고 입맛마저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여름의 더위는 매년 겪는 일이지만 참 익숙해지기 어려운 손님과도 같죠. 어쩌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께서 힘겨운 시절을 나실 때 이 여름의 무더위가 얼마나 큰 고역이었을지 짐작해봅니다. 오늘 지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시원한 활력을 불어넣어줄 아주 특별한 여름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하얀 오이 물김치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시원한 바람 한 줄기를 선물한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 펼쳐질 다채로운 지혜의 여정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만들 하얀 오이 물김치는 일반적인 김치와는 조금 다릅니다. 맵고 짠 젓갈이나 고춧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소금과 채소 본연의 맛으로 국물을 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맛이 지극히 깔끔하고 뒷맛은 청량하기 그지없죠. 마치 맑은 샘물을 마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김치 한 그릇이면 더위에 잃었던 입맛이 돌아오고 온몸에 생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 요리의 주인공인 오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철 오이는 그 자체로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갈증 해소에 탁월하고 차가운 성질은 몸에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싱싱한 오이를 고르셨다면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세척입니다. 많은 분들이 굵은 소금으로 오이 표면을 문질러 씻는 것이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오이의 연한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이 상처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 김치를 담갔을 때 오이가 쉽게 물러지는 원인이 됩니다. 대신 물에 굵은 소금을 넉넉히 풀어 진한 소금물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소금물 속에서 손으로 부드럽게 오이를 비벼가며 닦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이의 상처를 내지 않으면서도 표면의 불순물을 아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깨끗이 씻은 오이는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합니다. 길이는 약 4-5cm 정도로 잘라주고 다시 세로로 4등분하여 길쭉한 막대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너무 얇지 않게 도톰하게 썰어야 오이의 아삭한 식감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오이를 마지막까지 무르지 않고 마치 갖다 낸 것처럼 아삭하게 만드는 비법입니다. 많은 주부님들께서 물김치를 담그면 처음엔 맛있는데 나중엔 오이가 물러져서 버리게 된다고 아쉬워하십니다. 오늘 그 고민을 완전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결은 바로 뜨거운 소금물에 있습니다. 냄비에 물을 팔팔 끓이다가 굵은 소금을 4큰술 정도 넣고 완전히 녹여주세요. 소금 입자가 보이지 않을 만큼 잘 녹았다면 불을 끄고 이 뜨거운 소금물을 방금 썰어둔 오이에 그대로 부어주는 겁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오이가 익어서 물컹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식감을 살리는 역발상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 잠긴 오이를 정확히 20분간 그대로 둡니다. 이 과정은 오이의 조직을 순간적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나면 재빨리 오이를 건져내 차가운 물에 여러 번 헹궈 열기를 완전히 빼줍니다. 이 과정을 한국의 목욕 문화에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온탕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냉탕으로 옮겨가면 피부가 어떻게 되나요? 더욱 탱탱하고 탄력이 생기죠. 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물로 긴장감을 주고 차가운 물로 수축시키면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아삭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식감의 비밀입니다. 이제 오이의 준비가 끝났으니 김치의 생명수인 국물을 만들 차례입니다. 믹서에 생수 7컵을 붓고 여기에 양파 반 개, 그리고 단맛과 시원한 향을 내줄 대파의 흰 부분만 15cm 길이로 잘라 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법 재료, 바로 찬밥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김치를 담글 때 찹쌀이나 밀가루로 풀을 쑤어 넣었습니다. 이는 국물에 은은한 단맛과 농도를 더해 발효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 생활에 풀을 쓰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죠. 이때 찬밥 서너 큰술을 넣어주는 것이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밥알이 가진 전분이 풀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면서 국물 맛을 한층 더 부드럽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국물의 전체 간을 맞춰줄 굵은 소금 4큰술과 설탕 대신 깔끔한 단맛을 내는 올리고당을 조금 넣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재료가 완전히 갈려 아주 고운 입자가 될 때까지 믹서를 최대한 오래 작동시켜주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 모든 재료를 합쳐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할 시간입니다. 김치를 담을 깨끗한 통을 준비하고 먼저 3cm 길이로 썰어둔 향긋한 부추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하얀 김치에 화사한 색감을 더해줄 홍고추와 기분 좋은 칼칼함을 선사할 청양고추를 씨를 털어내고 어슷 썰어 넣어줍니다. 고추 씨를 제거하는 이유는 국물을 최대한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위에 아삭하게 절여진 오이를 모두 담아주세요. 자, 이제 믹서에 갈아둔 국물을 부을 차례입니다. 하지만 그냥 붓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더기 없는 맑은 국물을 원하기 때문이죠. 고운 채를 통 위에 걸치고
믹서에 갈아둔 재료를 체에 부어 국물만 아래로 걸러냅니다. 숟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면 채소의 맛과 향이 담긴 액기스만 맑게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남겨두었던 생수 7컵을 마저 부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또 있습니다. 김치에 빠질 수 없는 마늘과 생강은 언제 넣을까요? 마늘을 처음부터 믹서에 함께 갈아버리면 발효 과정에서 군내가 나고 김치가 너무 빨리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진 마늘은 모든 재료를 합친 마지막에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물을 마실 때 생강 건더기가 씹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강청을 반 작은 술만 넣어주면 깔끔하게 향만 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재료가 아름답게 어우러졌습니다. 뚜껑을 닫고 실온에서 반나절 정도 두어 숙성을 시작합니다. 김치가 맛있게 익어가는 기분 좋은 냄새가 솔솔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 냉장고로 옮겨 차갑게 보관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드시면 세상에서 가장 시원하고 맛있는 하얀 오이 물김치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잘 익은 김치 한 그릇을 꺼내봅니다. 살얼음이 동동 뜬 맑은 국물과 선명한 초록빛의 오이, 그 사이를 수놓은 붉은 고추와 부추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먼저 국물부터 한 모금 마셔봅니다. 머리가 띵할 정도로 시원하고 깔끔한 맛. 양파와 대파에서 우러난 자연스러운 단맛과 소금의 짭짤함, 그리고 끝에 살짝 스치는 청양고추의 칼칼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이어서 오이를 한 입 베어 뭅니다. 아삭,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오이의 향.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오가며 단련된 오이는 조금의 물음도 없이 놀라운 식감을 자랑합니다. 국물과 오이가 전혀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완벽한 맛으로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 김치 국물에 차가운 소면을 말아 먹어도 별미이고 뜨거운 밥을 말아 후루룩 넘기면 더위로 잃었던 입맛이 단번에 돌아올 것입니다. 올여름 무더위에 지쳐 힘드시다면 오늘 배운 지혜를 꼭 활용해 보십시오. 부엌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만드는 이 시원한 김치 한 통이 여러분의 여름 내내 든든한 행복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늘 시원한 웃음과 건강한 활력이 가득하기를. 찌는 듯한 무더위와 높은 습도가 계속되는 장마철, 여러분의 여름은 안녕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시기가 되면 기력이 없고 입맛마저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여름의 더위는 매년 겪는 일이지만 참 익숙해지기 어려운 손님과도 같죠. 어쩌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께서 힘겨운 시절을 나실 때 이 여름의 무더위가 얼마나 큰 고역이었을지 짐작해봅니다. 오늘 지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시원한 활력을 불어넣어줄 아주 특별한 여름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하얀 오이 물김치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시원한 바람 한 줄기를 선물한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 펼쳐질 다채로운 지혜의 여정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만들 하얀 오이 물김치는 일반적인 김치와는 조금 다릅니다. 맵고 짠 젓갈이나 고춧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소금과 채소 본연의 맛으로 국물을 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맛이 지극히 깔끔하고 뒷맛은 청량하기 그지없죠. 마치 맑은 샘물을 마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김치 한 그릇이면 더위에 잃었던 입맛이 돌아오고 온몸에 생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 요리의 주인공인 오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철 오이는 그 자체로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갈증 해소에 탁월하고 차가운 성질은 몸에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싱싱한 오이를 고르셨다면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세척입니다. 많은 분들이 굵은 소금으로 오이 표면을 문질러 씻는 것이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오이의 연한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이 상처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 김치를 담갔을 때 오이가 쉽게 물러지는 원인이 됩니다. 대신 물에 굵은 소금을 넉넉히 풀어 진한 소금물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소금물 속에서 손으로 부드럽게 오이를 비벼가며 닦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이의 상처를 내지 않으면서도 표면의 불순물을 아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깨끗이 씻은 오이는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합니다. 길이는 약 4-5cm 정도로 잘라주고 다시 세로로 4등분하여 길쭉한 막대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너무 얇지 않게 도톰하게 썰어야 오이의 아삭한 식감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오이를 마지막까지 무르지 않고 마치 갖다 낸 것처럼 아삭하게 만드는 비법입니다. 많은 주부님들께서 물김치를 담그면 처음엔 맛있는데 나중엔 오이가 물러져서 버리게 된다고 아쉬워하십니다. 오늘 그 고민을 완전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결은 바로 뜨거운 소금물에 있습니다. 냄비에 물을 팔팔 끓이다가 굵은 소금을 4큰술 정도 넣고 완전히 녹여주세요. 소금 입자가 보이지 않을 만큼 잘 녹았다면 불을 끄고 이 뜨거운 소금물을 방금 썰어둔 오이에 그대로 부어주는 겁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오이가 익어서 물컹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식감을 살리는 역발상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 잠긴 오이를 정확히 20분간 그대로 둡니다. 이 과정은 오이의 조직을 순간적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나면 재빨리 오이를 건져내 차가운 물에 여러 번 헹궈 열기를 완전히 빼줍니다. 이 과정을 한국의 목욕 문화에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온탕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냉탕으로 옮겨가면 피부가 어떻게 되나요? 더욱 탱탱하고 탄력이 생기죠. 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물로 긴장감을 주고 차가운 물로 수축시키면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아삭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식감의 비밀입니다. 이제 오이의 준비가 끝났으니 김치의 생명수인 국물을 만들 차례입니다. 믹서에 생수 7컵을 붓고 여기에 양파 반 개, 그리고 단맛과 시원한 향을 내줄 대파의 흰 부분만 15cm 길이로 잘라 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법 재료, 바로 찬밥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김치를 담글 때 찹쌀이나 밀가루로 풀을 쑤어 넣었습니다. 이는 국물에 은은한 단맛과 농도를 더해 발효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 생활에 풀을 쓰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죠. 이때 찬밥 서너 큰술을 넣어주는 것이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밥알이 가진 전분이 풀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면서 국물 맛을 한층 더 부드럽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국물의 전체 간을 맞춰줄 굵은 소금 4큰술과 설탕 대신 깔끔한 단맛을 내는 올리고당을 조금 넣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재료가 완전히 갈려 아주 고운 입자가 될 때까지 믹서를 최대한 오래 작동시켜주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 모든 재료를 합쳐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할 시간입니다. 김치를 담을 깨끗한 통을 준비하고 먼저 3cm 길이로 썰어둔 향긋한 부추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하얀 김치에 화사한 색감을 더해줄 홍고추와 기분 좋은 칼칼함을 선사할 청양고추를 씨를 털어내고 어슷 썰어 넣어줍니다. 고추씨를 제거하는 이유는 국물을 최대한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위에